네, 이번 시간은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1편입니다. 세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세의 분류 이어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조세의 분류 다음에는 이제 소득세법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PPT로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이제 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교재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PPT로 먼저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교재를 쭉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교재 상당한 내용들이 다 PPT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교재 그 이상으로 제가 기본서를 최대한 기본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니까 이 PPT가 이제 메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예제가 나오는데 이 예제는 우리 그 문제집에 있는 예제가 다수이고요. 그리고 문제집에 없는 예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싶으면은 또 새로 출제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OT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출되었던 문제를 복원한 거 들어가고 또 기본서 문제도 들어갑니다. 기본서 문제는 또 파랗게 표시해 놨는데 기본서 문제가 어쩌면은 그 책을 이제 발간한 주간 운영처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해도의 수준이니까 기본서 문제를 꼭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PPT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기본서의 문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거를 또 PDF로 제공하니까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 확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도 중요하고 이것도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이제 세제 문제는요, 좀 평이한데 시험 이 정도로 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납세 의무 확정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신고로 확정하는 게 있고, 부가로 확정하는 게 있고, 자동으로 확정하는 게 있는데 각각의 어떤 세금의 종류들이 그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느냐 각각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신고 확정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국세였죠. 증권거래세도 여기 들어갑니다. 신고 확정. 자, 상속세 증여세는 부가 확정이고요. 자동 확정은 이제 서류 작성할 때 바로 확정이 된다. 인지세. 그리고 원천징수나 중간연합은 바로 그때 확정이 된다. 이런 뜻인데, 자, 먼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왜 어떤 거는 신고 확정을 하고 어떤 거는 부가 확정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단 이 세 개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우리나라 모든 납세자들 기준으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신고 확정이겠죠. 신고 확정이 제일 많습니다. 자, 신고 확정은요, 본인이, 자, 잠깐 지난 시간에 그 배웠던 거를 복습해 보면은,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이 되죠? 과세 기간이 종료한 때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네, 영어로 이제 earn이 되겠습니다. 네, earning이죠. 돈을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그러니까 이 기간에 벌어들인 돈을 내가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신고한 금액을 바로 확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납세 의무자 각자가 신고한 금액을 5월달에 신고한 금액으로 확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 대상자가 이렇게 하지 않고 부가 확정을 하면은 행정이 너무 많아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한 금액으로 확정해 주겠다. 그런데 잘못 신고하면은 이제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고해라라는 의미에서 잘못 신고하면은 뭐 과소신고 가산세, 허위신고 부당행위에 대한 가산세 10%에서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단 각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확정해 주겠다가 이게 신고 확정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 확정은요. 상속세, 증여세, 줄여서 상증세 여기에 대해서 부가 확정을 하는데 여기는 왜 부가 확정이냐면은 자, 보세요. 신고 확정은 각 납세 의무자가 돈을 번 거죠. 열심히 일해서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는 뭐예요? 무상으로 받는 거죠. 무상으로 받는 거고 또 금액 단위도 훨씬 커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각 개인의 신고된 금액으로 확정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정부가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과세 주체가 돼서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부과 확정입니다. 그래서 신고 확정과 부과 확정의 차이를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그 뒤에서 우리가 배웁니다만은 이 상증세는요, 신고세액 공제가 있어요. 신고를 잘하면은 산출세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준다. 정부가 부과 확정을 하지만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세 공제를 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신고세 공제가 2017년까지는 10%였습니다. 꽤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20억이다라고 합시다. 20억을 신고를 잘하면은 10% 마이너스 2에서 18억이 되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자 가산세 20%를 물리면 얼마예요? 플러스 4가 되죠. 24억이 돼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신고를 잘했을 때 18억, 신고를 안 하면은 24억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부과 확정을 하지만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신고세 공제를 두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 기준으로 5%, 이제 19년 기준은 3%입니다.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자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이제 원리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세 가지 종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8년 6월 시험에 나왔습니다. 국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부과 확정, 그죠? 그 대상은 상속세, 증여세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소득세, 증권거래세는 신고 확정, 그죠? 자, 4번은 자동 확정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정부가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부가 확정이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납부 의무의 소멸인데요. 납부를 했거나 납부 의무나 뭐 납세 의무나 뭐 같은 말인데, 자, 납부를 했다면 의무가 소멸이 되겠죠. 또 충당되거나, 자, 납부를 했거나 충당되거나 부가가 취소된 때, 부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주 뭐 감사한 일이 되겠고요. 자, 충당은 무슨 말일까요? 충당은 이제 그 세금을 내가 5억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있겠죠.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거 충당이다라고 합니다. 네, 다른 수단으로 대신하는 거. 자, 그리고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때, 자, 밑에 보시면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자, 그래서 제척 기간이 뭐고 소멸시효가 뭔지를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용어를 보면은 제척 기간이 만료입니다. 제척 기간이 완성된 때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만료된 때 아닙니다. 제척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기본서 문제를 보겠습니다만은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납부 의무가 소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망했다. 이건 이제 사망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승계되죠. 상속인에게. 그래서 이제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서 문제입니다. 제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뭐 납부 의무, 부가 취소 맞죠? 자, 납세 의무자 사망은 요거는 상속이 됩니다. 아니고요. 제척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부가 취소 자리에 뭐가 있었죠? 납부를 했거나 충당이 있거나 부가가 취소되거나 그 얘기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거는요. 승계되는데, 자, 해설을 보시면은 합병법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A와 B가 예를 들어서 뭐 A로 합병이 됐다. 그럼 피인수된 거에 그 납세 의무가 승계되죠. 남아있는 법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겁니다.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이 승계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서 문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기본서 문제가 이제 심지어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기본서가 요구하는 정도가 이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기본서가 요구하는 정도 시험 대비할 때 참고가 많이 되겠죠. 어쨌든 기본서 문제는 다 이번 인강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본서 문제는 우리 문제집 교재는 없으니까요. 예, PPT 자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이제 일반 조세와 상증세의 제척기간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외우는 방법이 좀 까다롭긴 하죠. 그런데 이제 차근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제일 먼저 기타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의미죠.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 조세는 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리고 상증세는 항상 더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내가 열심히 벌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하고 무상으로 받아서 공짜로 받아서 세금 내는 건 당연히 어때요? 공짜로 받은 데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죠? 또 세금 그 관리도 더 타이트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상증세 10년이에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5년, 10년. 그리고 이제 위에 세 개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위에 세 개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뭘까요? 요거 가운데 그겠죠. 법정 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예, 뭐 부주의를 했던, 뭐 모르고 했던, 뭐 일부러 그랬던 간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제척 기간이 7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증세는요 다 15년이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일반 조세에서 자, 신고하지 않았다 7년. 가장 이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거죠. 자, 그다음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사기나 자, 이러한 부정행위로 포탈했다. 10년입니다. 자, 이러한 부정행위가 국제거래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국제거래 수반이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조직적이고 굉장히 악의적인 거예요. 그죠? 가장 심하게 좀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15년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개는 상증세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최대 15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제일 밑에 거는 이제 상증